8번부터 좀 볼게요. 이거는 평가원 기출문제인데 참고로 평가원 기출문제가 뭐냐면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 중에 그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있어요. 수능 이제 평가원에서 수능을 내는 거야. 알겠지? 그 출제하는 기관의 이름이 평가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3들한테 6월 달에 약간 수능의 약간 예고편을 한번 내. 우리 이제 이번 연도는 이런 양상으로 낼 거야 라고 하는 예고편을 시험을 6월에 한번 봐요. 그게 이제 6월 모의평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9월에 한 번 더 봅니다. 9월 모의평가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뭐 6모, 9모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1월이 수능이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문제들이 거기에 평가원 기출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따라서 교육청 기출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 교육청은 고2, 고1 모의고사만. 고2랑 고1도 비슷하게 보거든요.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봐요. 근데 얘네들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출제를 해요.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출제합니다. 뭐 경기도 교육청, 인천 뭐 교육청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고3에 3월 모의고사도 있어. 고3 3월은 교육청이 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평가원은 6월, 9월, 11월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청 문제라고 해요. 지금 대수과정이니까 고2 모의고사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온 문제들이 내신의 소재가 됩니다. 내신. 알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 낼 때 다 여기서 내요. 이 숫자 조금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상을 조금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약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문제들이 약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08번 문제부터 좀 진행해 볼게요. 자, 함수가 주어졌다. 2차 함수인 것 같아. 자,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조건 같은 거 체크 조금 잘 하셔야 돼. 자연수 n의 개수가 일단 2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조건 읽어볼게요. 약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fx는 루트 3의 거듭제곱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fx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지금 물어보는 거는 4제곱근이고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가 짝수홀수였는데 그 중에 짝수. 맞죠? 짝수. 그럼 그래프가 바로 떠올라야 돼. 약간 아래로 블록인 약간 2차 함수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바로 떠올라야 되고, 자, 그것 중에 실수인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프 상황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짝수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직선 하나를 걸어서 이게 루트 3의 fx겠지? 이걸 걸었을 때, 자, 여기 교점이 생기는 부분에 x 좌표 여기, 자, 그리고 여기, 자, 이 x 좌표들을 우리가 4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알겠죠? 그래서 현재 4제곱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 4제곱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건 쉽지. 그냥 4제곱근 루트를 사용해서 안쪽에 얘에 대한 4제곱근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 3의 fx 이 정도로 그냥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반대편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쪽은 마이너스의 4제곱근, 자, 루트 3의 fx 제곱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거에 정체가 2개가 저 2개입니다. 지금 제가 주황 색깔로 필기한 것들, 자, 그것들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식이 이제 들어가요. 2개를 곱했을 때니까, 자, 4제곱근, 자, 루트 3의 fx 곱하기, 자, 마이너스의 4제곱근 루트 3의 fx. 자, 얘네 2개를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어차피 4제곱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서 자 정리를 갖다 쓴다고 하면 안쪽에서 먼저 곱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곱하기 루트 3의 fx 이렇게. 자 이게 현재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여기서 이 윗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해되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안쪽에서 얘를 좀 계산할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여기만 좀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루트 3의 fx제곱 곱하기 루트 3의 fx제곱이기 때문에 돌면 안 돼. 지수법칙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의 바깥쪽 fx제곱 이렇게 묶일 수 있습니다. 지수법칙 때문에. 근데 이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으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3의 fx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약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윗줄로 올라가서 쓸게요. 마이너스의 4제곱분에 안쪽을 정리하고 보니까 그냥 3의 fx제곱으로 떨어지더라. 근데 그게 마이너스 9가 되더라. 부호는 우리가 이제 양쪽에서 플러스로 그냥 바꿔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유리수 지수 형태로 바꾼다고 치면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지수 쪽의 수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fx의 값은 8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제가 문자를 fx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 n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네. 그냥 쓸게요. 그냥.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메모 박스에 쳐져 있는 그 문장이 얘랑 같은 말이야. fx가 8일 때를 알려준 겁니다. 됐죠?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뽑아보고요. 자, 그 다음은 함수 fx 자체를 이제 써야 될 때입니다. fx의 시계 형태를 보니까 이제 2차 함수인데 표준형으로 지금 묶여 있어서 꼭지점 같은 거 파악할 때는 그냥 딱 보이죠. 보자마자 추계 방정식도 보이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는 fx는 8이라고 하는 이 문제 상황을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는 상황으로 일단 해석을 해. fx 2차 함수와 자 y는 8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보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랬을 때 이 교점 이걸 만족하는 n 개수가 2개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n의 개수가 2개다.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지금 문자를 n으로 좀 바꾸자. 이제 n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n으로 가고요. 여기도 n으로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랑 자, 두 번째 그래프 y는 8이라고 하는 직선과 교점이 만나는데 그걸 만족하는 n 값이 2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프 상황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게요. 2차 함수 먼저 그릴게요. 2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지금 추계 방정식 얼마지? 줄면 안 돼. 추계 방정식 얼마지? 2죠, 2. 맞아? 추계 방정식 2니까 대략적으로 이쯤에 추계 방정식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K는 지금 현재 자연수인 상황이니까 자, 꼭지점 좌표가 지금 현재 2가 K야. 그래서 여기 위에서 꼭지점이 딱 찍힙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현재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굴러긴 상태야. 그냥 대략적으로 표현만 해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조금 표현해드릴게요. 이걸 만족하는 지금 여기는 제가 문자를 x라고 가져갔기 때문에 그냥 x가 2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금 여기서 x는 자연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2개여야 한다. n 값이. 자, 여기서 말하는 n 값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가 지금 x축이잖아요. 이 x좌표가 2개가 찍힌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게 2개가 되도록, 이 교점의 x좌표가 2개가 되도록 8, 요 그래프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라는 뜻이야.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8이 이렇게 들어가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이런 거는 이제 자연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8이 꼭지점 위에 딱 올라오게 되면
만족하는 n값이 하나인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되려면 적어도 얘보다는 아래쪽에 걸려야 되는 거 맞죠? 맞지? 근데 자연수 n으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이렇게 걸리는 건 안 돼요. 왜요? 앞에는 상관이 없지만 뒤쪽으로 걸리는 교점이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여기가 2거든? 그치? 그럼 이제 이쪽에 걸렸을 때 자연수가 걸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얼마야? 1이야. 1밖에 안 걸려, 앞에. 맞죠? 교점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일 겁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이 이차함수가 대칭성이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몇일 것이다? 3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값 두 개. n이 두 개라는 건 n이 자 두 개. 이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이 두 개라는 건 그 n이 1하고 3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8이라는 것의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교점 두 개를 뚫고 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y는 이렇게. 여기 교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지. 지금 이거 그래프 추론하는 거 이해되니? 지금? 이거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근데 자연수로 두 개 나와야 돼. 그 자연수가 하나가 1이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는 라고 생각하면 돼. 1밖에 안 되겠지. 그럼 하나가 1이라면 이차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하는 거 뭘까요? 지금 뭘 구하는 거죠? K값 찾는 게 문제죠. 자, K값을 찾으라는 거는 그래프가 결정됐으니까 10을 네가 결정해봐 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좌표를 교점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불면한데 1,8 이렇게 해석을 해서 대입해서 K값을 뽑으면 끝입니다. 계산할게요. 그래서 8은 자 여기 n값에다가 1 넣는 거니까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K로부터 최종적인 정답 K는 2. 그 이차함수랑 응용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제일 어려운 거는 그래프적인 추론을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자, 쓸 거 쓰시고, 자, 109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얼른 와. 자, 다 쓰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오세요. 승원. 도형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자, 두 성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조건은 잘 챙기세요. 이 지름이니까 여기 위에 중심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지름으로 하는 원위에 준 P가 있다. 뭐 PQ가 있다. 자, AP랑 BP, AP, BP가 길이가 같고, 자, 그림에다가 이제 반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 BP, AP, BP 체크됐고, 그 길이 나와 있어요. AR 여기랑, 자, 여기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AR의 길이는 4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자, 7분의 5 곱하기, 자, BQ의 길이, 이걸 갖다 계산하면, 자, 다음과 같다. n제곱근 3의 m제곱. 얘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3의 n분의 m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n과 m이 지금 조건에서 서로서인 두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기하 분수라고 이해를 해도 좋아요. m의 값 찾는 게 문제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작업해야 되는 건 그림의 상황을 먼저 이해할 것. 이게 무슨 그림 상황인지 추론할 것. 첫 번째 개념은 원주각 개념이 들어가요. 첫 번째 개념은 원주각 개념이 들어가요. 자, 여기 몇 도지? 수직. 이유는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반원에 대한 원주각. 얘에 대한 원주각은 지금 부채꼴 얘를 봐야 돼요. 얘의 중심각이 현재 몇 도기 때문에 180도기 때문에 원주각은 절반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90도가 된다. 얘를 먼저 찾으시면 우리는 직각이등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AP, B가 지금 직각이등변입니다. 그죠? 그럼 직각이등변은 이등변이라는 성질 때문에 각도가 같아요. 이렇게 일단 체크가 들어가죠. 너희들이 참 안 하는 거. 2학년 2학기 시험 대비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해야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 닮음도 찾고 저런 거 잘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로 또 원주각으로 돌리는 거. 잘 봐. 자, 이 호 제가 색깔로 조금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를 그냥 기준 잡았어요. 이 호 보이시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그죠?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기 때문에 이렇게가 같은 거예요. 보이시죠? 잘 이해 안 되시면 원주각 개념 다시. 한 호가 결정이 됐을 때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지만 각도는 유일하게 일정하다. 이거 지금 쓴 겁니다. 3학년 2학기. 그래서 여기가 좀 원주각으로 같은 거예요 라고 해석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또 있어. 어디가 있냐면 보조선. 이걸 딱 이렇게 당겨요. 보조선. 당겼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대한 원주각이 또 이렇게가 같아지는 거예요. 호는 얘가 기준이겠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름이 생겨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이름이 생깁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2학년 2학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쓰입니다. 우리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할 때 이거 참 많이 했지? 여기가 B일 때 이거 몇 대 몇이지? A 대 B로 간다. 이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돼요. 여기가 A, B면 이렇게 비율이 A 대 B가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양쪽 방향 필요 충분 다 되고. 그럼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건 삼각형이 이거겠다. 여기. 마지막은 노란색 삼각형에서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여기 몇 도일까? 얘네가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x가 45도예요 지금. 직각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 수직 떨어지는 거 맞지? 직각 삼각형이고. 자, 그러면은 비율 말씀해 보세요. 몇 대 몇이지? 4대 3. 4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자, 위로 돌려. 지금 방금 이거 쓴 거야. 여기가 몇 대면? 여기가 4대 3. 4K, 3K. 피타고라스 보여? 졸면 안 돼. 여기 왔구나. 얼른 앉으세요. 피타고라스 보여? 3, 4, 5짜리 보이죠? 아, 여기가 5K. 그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K를 구하는 게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두 개를 정한 것은 일단은 AB의 길이인데요. AB의 길이가 우리가 5K라고 문자를 놨고 그 5K 값 자체가 현재 7 곱하기 세제곱분 3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야 되는 건 BQ 값이기 때문에 지금 BQ는 6일입니다. 6일. 3K에 관심이 있어요. 예로부터 K 값을 결정을 하시고 따라서 K는 자 5분의 7 곱하기 세제곱분 3 이렇게 가요. 밑에 줄 한 점 더 내려서 BQ로 가겠습니다. BQ는 자 5분의 7 BQ가 아니지. BQ는 3K. 따라서 이게 K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개를 한 게 BQ 값이에요. 5분의 21 곱하기 세제곱분 3. 자, 여기까지 한 점을 끊고 자, 이제 최종적인 정답 내려갈게요. 여기 7분의 5 곱하기 BQ는
7분의 5 곱하기 비교값이 얘기 때문에 5분의 21 곱하기 세제곱 곱하기 3 약분되네. 나가고 3 결론이 3 곱하기 세제곱 곱하기 3 3 곱하기 세제곱은 3은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정리가 되기를 3의 3분의 4로 정리가 되고 이게 여기 있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n 값을 4분 n 값을 3으로 결정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한 게 정답이 7이겠죠. 쓰시고 오세요. 사실 111번은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왜 A, B, Q를 왜 지그시 A, B, Q요? X가 45도지. 여기가 45도, 45도니까 수직이지. 꼭 그렇지 않아도 A, B가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였잖아, 원주각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90도라고 해도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얘는 유리로 하시면 AN이 정리가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이렇게 대입하는 거네요. 그냥 무지성 A1부터 가면 너네 지금은 수열을 아직 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A, N이 얘라는 거는 이건 함수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너네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이 A, N에 대한 표기법 있잖아. 이 N이 자연수야. 1, 2, 3, 4 이런 것들이 대입되는 데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표현인 FN이라고 받아들여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N이 정의역이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A1은 무슨 뜻이냐면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달라는 뜻이에요. 됐지? 나중에 이제 수열 표현입니다, 이거는. 자, 따라서, 자, 이거 쓸게요. 이거 정리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돼. 이렇게겠죠? 줄지 말고, 곱하기. 자, 두 번째 거 N에다가 2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요. 자, 세 번째 거는 줄일게 그냥. 마지막에 63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해달라는 뜻이겠지. 보면 이제 이거는 많이 해봤죠. 3학년 1학기에서 다 더했을 때 소거되는 거 뭔지 알지? 이제 루트 2 빼기 1 어차피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합으로 가니까요. 이거 지수를 다 더하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보통은 세로 덧셈 제가 나중에 강조하는데 이거 무시했다가 나중에 수열에서 털립니다. 세로 덧셈 하세요. 알겠죠?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은 한 칸 건너서도 이제 소고가 되지만 나중에는 두 칸 건너서 소고가 되는 꼴이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덧셈 하실 때는 세로 덧셈을 갖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루트 2, 루트 4 더하기 루트 3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거고 마지막은 얘로 끝나기 때문에 자, 두 칸 갈게요. 64 빼기 64 이걸 더한 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은 한 칸 건너서 소거가 되는 꼴이 나오지만 줄면 안 돼. 나중에는 수열 단원에서 얘랑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소거가 되는 꼴이 나온다고.
근데 그런 꼴인 경우는 이렇게 더해서는 규칙이 안 보여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세로 덧셈을 이제 적극 권장하는 겁니다. 알겠지? 한 칸 건너서 다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요. 없어지고요. 다 없어져. 남는 게 이제 뭐냐면 앞에 거랑 저 끝에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 남습니다. 따라서 루트 64 빼기 1. 루트 64는 8이에요. 8.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얘가 2에 자 루트 64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2에 8 빼기 1. 자 내가 해서 7.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지울게요. 113번. 자,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무지성으로 문제를 그냥 풀지 마시고 제가 수업 때 이건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A의 n 제곱근 x 이거는 이 문장은 수식으로 뽑아내면 거꾸로 읽는 거죠. x를 n 제곱을 하면 a가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이런 등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장 3개 주어진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국 수식을 3개를 뽑아서 그 수식 3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가조건 먼저 봐. 문장의 순서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문장은 이런 꼴의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조건을 이제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세요. B의 m 제곱근이 뭐다? 세제곱근 A다. 이렇게 읽으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의 구조를 갖게 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A의 3분의 1 정도로 해석하자 라고 하면 얘를 A의 3분의 1을 필요충분 요건입니다. m제곱을 하면 B가 된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가족도 마찬가지. C의 n제곱은 그것이 루트 B다. 자, 루트 B는 2분의 1제곱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필요충분 조건 한 번 더 쓸게요. B의 2분의 1제곱을 n제곱하면 C가 된다. 같은 방식. C는 A, CB의 4제곱입니다. 필요충분. C를 4제곱하면 A의 1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지수 법칙으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C는 A의 세제곱. 그럼 내가 찾아낸 식은 자, 빨간색 네모로 친 거 3개입니다.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자, 이거 3개로 문제 푸셔야 돼요. 찾는 게, 자, 마지막 찾는 거 확인. 자, 문제에서 모든 순서상 mn 이걸 만족하는 mn을 갖다가 찾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C 쪽으로 특징이 보여요. 아, C 쪽으로 몰면 문제 풀 수 있겠다. 약간 느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얘로 출발을 해서요. 얘로 출발을 해서 여기를 거쳤다가 이렇게 돌아올게요. 이 방향으로 돌아올게요. 됐죠? 자, 얘로 출발합니다. 자, C는 B의 2분의 1의 n제곱이니까 바로 받게 되자 B의 2분의 n제곱이에요. 여기까지 됐나? 근데 자, 위로 올라가요. 근데 B는 얘야. 그래서 B는 얘기 때문에 이 B 자리에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계산하시면 A의 3분의 m제곱, A의 3분의 m제곱. 이렇게 계산 한번 할게. A의 6분의 mn. 그 다음 돌아옵니다. 1로 돌아와요. 근데 C는 A의 세제곱이야.
C는 A의 세제곱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조건 얻었죠? 따라서 MN은 18. 아, 조건 중에 이걸 체크 안 하시면 틀립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고요. 자, M과 N은 자연수긴 한데 1이 될 수 없는 자연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약수 생각하실 때 1은 피하셔야 돼요. 가보죠.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자, 순서상으로 쳤을 땐 4개 나오는 거지. 정답은 4개. 듣고 있니? 아우. 네. 그 네. 문제 읽으세요. 저런 질문 하지 마. 쌤 저희 17번 숙제 아니었죠? 17번? 117번? 117번 숙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요? 오씨, 왜 뺐지? 풀어야 돼. 왜 뺐지? 일단 보류. 풀어봐. 일단 보류. 너 왜인지 찾았어, 이유? 전줄에 나와요. 120번. 120번은 너무 쫄 필요는 없고 그냥 곱셈공식 변형 한번 써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수는 그냥 유리수 지수로 다 바꾸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2 곱하기 x 더하기 x 제곱 x.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안쪽에 값부터 찾는 것이에요. 여기 요거부터 찾겠습니다. 요거 x 제곱 빼기 4가 뭐냐? 그래서 얘는 x 값이 그냥 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2의 4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그냥 모양의 곱셈공식 변형이라고 이제 느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 제가 밑줄 친 부분까지가 전개가 되면 2의 2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이거야. 완전 제곱식 전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AB예요. 그죠? 2 곱하기 AB. 근데 AB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1이야. 그럼 뭐겠어? 플러스 2겠지. 여기에 뒤에 4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는 걸 봤더니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얘는 또 다시 완전 제곱식이죠. 여기가 빼기에 4분의 1이죠. 이거의 제곱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자, 요 계산은 지금 현재 여기. 그래서 결론은 자 여기 다시 올라가서 자 2 곱하기 바로 열고 x가 먼저 나오고요. 이렇게 루트 안쪽에 지금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하기 친절하게 한 번 더 적어줄게요. 루트에 2의 4분의 1 빼기 2의 마사분의 요거 세트.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서 쓸 건데 주의점이 있어. 루트의 a 제곱은 얼마야? 루트의 a 제곱 얼마? 첫 번째, 이거 지금 보자마자 a라고 떠오르신 분들은 공부 진짜 똑바로 하세요. 알겠죠? a 틀렸어. 뭐지? 절대값 a 정답. 이것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거야. 안쪽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지. 맞아요? 절대값이니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건데 너네들이 봤을 때 이게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빼기입니다. 빼기. 뺐을 때 0보다 크면 왼쪽이 더 큰 거잖아. 그럼 물어본 게 이거잖아. 왼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왼쪽이 더 크죠?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쪽에 있는 건 0보다 커요. 됐지? 그래서 그냥 정리가 되는 게, 자, 그냥 빠져나오는 거지. 더하기 2의 4분의 1 빼기 2의 마사분의 1. 그럼 소거가 되기를, 자, 여기가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자, 여기 앞에서부터 자,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2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죠? 반복되는 더하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는 걸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자, 결론 2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겠다. 정답은 5번이 되는 이거 푸셔야 돼. 117번. 121번은 식 정리가 조금 헤매셨던 분들은 일단은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이제 어떤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것들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뭐였을까를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기가 더하기고 마이너스 사용하는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 세제곱 더하기 자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제곱 더 빼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로 쪼개는 거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는 또 빼기이기 때문에 빼기도 사용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보이죠? 위에 지금 세제곱인 거 보이지? 여기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자, 분자 먼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쪼개면 자, a의 2x제곱이고요. 이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 곱하기 B인데 지금 A랑 B의 관계가 얘랑 얘는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관계일 때는 그냥 곱했을 때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뒤쪽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모에 뭐가 있냐면 얘가 있는 거겠죠.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 그래서 구조가 약분이 되는 구조. 이렇게. 얘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오른쪽에 이 계산에도 똑같이 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계산돼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면 보니까 딱 소거가 될 게 이거밖에 없네. 여기랑 여기가 소거가 돼요. 정리를 해보니까 2개씩 생겨서 더하기 여기까지 이렇게 뭐 하는 문제요? 찾는 게 자 여기까지 일단 조건 풀었고요. 이게 얼마다? 12다. 얘가 12가 되는 거는 그 조건을 이 값 자체를 6으로 준 겁니다. 근데 6. 그럼 찾아야 될 거는 A의 궁금한 거 2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x. 얘를 먼저 합차를 쓰셔야 돼요. 얘를.
합차를 쓰시면 x 마이너스 x 여기까지 곱하기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 찾아야 될 건 두 개겠다, 그지?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찾겠습니다. 알고 있는 조건은 얘가 6된다밖에 몰라, 그지? 자, 이렇게 가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사전에 도움이 되는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3학년 1학기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인데 어떤 거를 제곱했는데 9가 나와. 오케이? 근데 그 어떤 거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 오케이? 그럼 네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네모가 얼마인 거야? 3. 이 논리를 사용하는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얘 있잖아요. 얘. 이 값이 6이 된다라는 결론을 같이 쓰고 싶은 건데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을 두 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직접 찾을 수는 없어. 이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를 제곱한 걸 찾아요. 뭐 하는지 알겠어? 저거를 제곱한 값을 확인해서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저 값을 찾자. 약간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x 더하기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구하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야? 여기까지가 이제 위에 조건 때문에 6이죠. 결과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바라는 논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0과 비교했을 때 크냐 작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최종적으로 2일까 마이너스 2일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건에 나와 있어. 단이라고 해서 나오죠. 단 a의 x제곱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거든요. 1보다 크다는 건 어쨌든 얘가 0보다는 큰 양수라는 소리고 얘가 1보다 크면 이걸 역수를 취했을 때는 부등호가 뒤집어져요. 이렇게요. 맞죠? 근데 얘 양수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문제 조건은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그럼 결론 1보다 큰 녀석에서 1보다 작은 놈을 빼면 0보다 크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제곱근 중에 플러스를 선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이 값이 따라서 첫 번째 거의 결론은 자, 이 값을 2로 확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여기가 x 이거는 얘를 갖다 완전 제곱을 하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x 여긴 플러스 2로 가겠죠. 여기까지가 6이었으니까 이제 결과가 8인 건데 마찬가지 양수 두 개 더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될 수 있겠어? 양수야. 그래서 따라서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루트 8입니다. 루트 8이라서 2루트 2로 결론 지으면 돼요. 자, 최종 정답은 여기. 그래서 너는 얼마야? 두 개를 곱한 게 정답이겠죠. 4루트. 듣고 있어? 주간 테스트 나와. 알겠어? 123번. 소이지. 이건 쉬워. 6의 C제곱. 자, 이거 첫 번째 조건이고. A-4, B-4 이게 얼마나 16. 너는 뭐가 궁금한 거야? C가 궁금한 거야. 일단 첫 번째 이 등식 활용하실 때 제가 지금 이거 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는 K 이거 뭔지 아시죠? 등식 활용할 때 저거 는 K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등식을 일단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전개.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네. 왼쪽에서 4, 4, 16이니까 16, 16이 나가는 거. 자, 요 조건은 일로 끌고 와서 요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자, 2는 K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3은 K의 B분의 1제곱 6은 K의 C분의 1제곱 정도. 보니까 이거는 그 2 곱하기 3이 6이네.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특징 C분의 1, B분의 1, A분의 1 미지수가 다 분모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식을 뭔가 분수 형태로 조금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려갈 때 나누기 AB를 나누기 AB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했어. 문자가 지금 분모 쪽에 있어. 문자를 분모 쪽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B분의 4 빼기 A분의 4는 0이 되고 이 등식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바꿀게요. 네, 여기 지금 2항, 2항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따라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4분의 1 된다는 등식을 얻게 되고요. 그거를 이 조건과 연결 지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내가 이거 뭘로 보라 그랬지? 아, 이건 지수일 거야. 네가 보고 있는 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저런 것들은 지수 자리에 있는 애들일 거야 라고 굳게 믿으시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어떻게 써드리냐, K의 A분의 1 곱하기 K의 B분의 1 요거를 갖다 곱하면 얘가 현재 2고 얘가 현재 3이잖아요. 그랬을 때 결과가 K의 C분의 1이 나와야 합니다. 6이니까요. 맞죠? 근데 이제 이것의 결과는 K 얘네 두 개 곱하면 지수 법칙 때문에 A분의 1 더하기 자 B분의 1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현재 이 등식에서 이 값이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C 값이 4로 떨어집니다. 참 그 연결 짓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은 요거 한 방 썼고 그 다음에 는 K 한 방 썼고 그 두 개의 조건을 잘 버무린다. 약간 이것저것 조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힌트를 얻은 건 이거예요. 2, 3, 6을 준 거야. 그치? 2, 3, 6. 자, 이 정도로 해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이거 풀고 진도 나갑니다. 지수 함수 오늘 나갈 거예요. 함수 나갈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자, 124번 문제입니다. 울지 마! 뭐야, 문제 왜 이렇게 길어? 그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고 그 식 하나 나오는 거, 식 하나 나오는 것까지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은 밑에 그 괄호 조건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읽으셔야 돼. 지금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H2, H1 여기가 2-K의 전체. 문제 좀 잘 읽으셔야 돼. 통속 여기서 말하는 이 V2, V1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말하는 게 풍속이야. 그 다음에 H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들이 담당하는 것은 높이값.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 A 지역에서라고 하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m 36 높이에서, 그러면 10이랑 36은 이 식에서 H2, H1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때 풍속이 각각 2와 8이다. 여기서 2와 8은 V2, V1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거기까지 읽고 나서 식을 뽑아보니까 이런 식이 뽑혀. 거기 대소관계 조건 때문에 이
아래쪽에 그 H2보다는 H1이 더 작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 8 넣고 여기 2 넣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12분의 36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렇게 2-K분의 이렇게 되죠. 얘가 4겠네. 이게 4겠네. 자, 따라서 자, 첫 번째 식의 결론 3의 2-K분의 2는 4다. 내가 얻어낸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 조건. 여기서 K 값을 찾으려고 덤비면 다쳐요. 알겠지? 찾을 필요 없고. 자, 바로 두 번째 조건 읽을게요. B지역 읽겠습니다. B지역. 자, B지역에서는 지금 보니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나와 있는데 풍속이 안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그대로 가보면 되겠지. B는 A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여기가 높이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하나는 높이가 10이고 하나는 높이가 90이에요. 이렇게 2-K분의 2 이걸 풀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건 A분의 B 이렇게. 따라서 A분의 B는 자, 여기 등식의 양변에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안쪽이 9고요. 9에 2-K분의 2인데 얘는 얘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수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자리를 체인지 하더라도 값이 안 변해요. 그래서 굳이 모양을 맞춰주자면 3의 2-K의 제곱분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얼마라고 구해놨지? 4. 그치? 정답은 4의 제곱이라서 16.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잘 써놓고 K값 구하려고 막 들어가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K를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고 이 조건 자체가 쓰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 오늘은 지수 함수. 이제 함수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명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행동은 뭐냐면 기본적인 함수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 4층 연산 같은 걸 연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사실 이 교육과정의 구조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제 뭐 했냐면 함수 처음 배울 때 뭐 했냐면 뭐 이런 거 했겠지. 기억을 잘 떠올려봐. 너희들이 막 기본적인 다항식의 연산을 배워.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죠. 이거 왜 배우죠? 나중에 함수 가서 계산하고 배우는 거. 그럼 이제 정작 함수를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하게 되냐면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중등교과 과정과 공통수학 1, 2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 함수는 뭐 하는 동네냐, 결국은.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의 교점이 무슨 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쓴다.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이제 중등 교과 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도형의 방정식에서 개고생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함수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사실이에요. 알겠지? 다만 그 전에 다뤘던 다항식의 연산 파트 같은 경우는 너네들이 다뤘던 게 기껏해야 1차 함수, 2차 함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항함수라고 하죠. 당연히 다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교점을 얻기 위한 방정식의 풀이가 다항식을 연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항식의 연산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지? 우리가 앞쪽에서 지수에 대한 연산을 왜 배웠지를 생각해보면 너네들이 앞으로 다뤄야 되는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놓고 실근을 찾는 행동 자체가 지수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니들이 다루는 식 자체가 지수를 포함한 식이라는 거죠. 내 말 듣고 있어요? 멍 때리지 마. 알겠지? 생각해. 뭐 제가 하는 말을 배경음으로 들으시면 실력이 일단 안 올라요. 알겠죠? 저 잘하려고 일단 학원 다니고 막 공부하는 건데 집중해서 들어. 알겠지? 그래서 앞서 배운 연산은 함수를 위한 이제 도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를 건 없어. 도대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왜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죠? 나중에 뭐 때문에 어렵냐? 결국 계산이 안 돼서 어려워.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함수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앞쪽에 연산 파트가 충분히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연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는 동네예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자는 동네야. 근데 이제 생긴 모양이 좀 이래요.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조금 별로지. 지수함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거에 대칭이동 플러스 평행이동 이런 것들이야. 뭐 대칭이동 되면 뭐 모양이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면 이렇게 생긴 거밖에 없겠지. 종류는 4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무슨 이동? 평행이동. 알겠지? 그럼 사전에 좀 써야 되는 지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넘어왔어야 될 지식들인데 왠지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첫 번째, 도형의 이동, 평행이동 설명하겠습니다. 평행이동은 방향이 2개밖에 없어. 맞지? 무슨 쭉 방향밖에 없어요. 막 갑자기 대각선으로 3칸 이동 이런 거 있어? 없잖아. 그지? X축 방향 fx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평행이동된 식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데요? 평행이동된 식은 어떻게 작성이 되죠? 식 자체에서 x 자리에 뭘 대입하죠? x 대신에 대답이 안 나오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망했구나. 계속 생각해야 돼. 딴 생각하지 마.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답답해. 딴 생각하지 마. 눈빛 흔들리지 마. 칠판 봐. 알겠지? 한 내용 하나도 안 듣고 집에 가서 책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지? 칠판 봐. 자, 식 조작은 저렇게 들어갑니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했다. 식 조작은 X 대신에 X-P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대칭이동은 어떻게 가는지 봐야지. 대칭이동은 여기까지가 평행이동이고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2개밖에 없어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밖에 없잖아.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한 번씩 섞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향이 X축과 Y축밖에 없기 때문에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과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외운 사람들이 참 헷갈려. 그치? 외우지 마시고 현상을 이해하자. X축에 대해서 대칭됐다는 거는 X축이 이거잖아. 맞지?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좌표가 바뀌었어? Y좌표가 반대로 바뀐 거지. 됐어요? 그럼 식 조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작해요? Y 대신에 부호를 바꿔서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외우지 마세요. 두 번째, Y축 대칭은 어떻게 하지? 무슨 좌표가 바뀌지? X좌표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식 조작하실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해요.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빨고 간다. 그래서 평행이동은 짜잘짜잘한 설명 안 할 거야. 알겠지? 자, 해당 내용을 기본적으로 빨고 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들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그 페이지 지금 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밑줄 치세요.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이 말뜻 한 줄에 일단 문제풀이 조건이 시작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문제에서 지수함수를 풀 때 나중에 가면 이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지수함수는 밑이 무조건 양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왜요? 지수 법칙은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 멘트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응용심화 쪽 얘기하는 거야. 응용심화 문제는 일단 A에 대한 그 조건을 양수 조건밖에 안 줘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봐봐. 이 거듭 제곱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거듭 제곱을 하는 행동이잖아요. 지수라는 거. 그죠? 봐봐. 이게 비교를 해봐.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뭐야? 너희들이 일단 느껴보세요. 값에 대한 이제 어떤 느낌을 좀 느껴봐. 왼쪽을 거듭 제곱하는 거랑 오른쪽을 거듭 제곱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어? 일단 생각 좀 해보실까요? 왼쪽을 제곱하는 거랑 오른쪽을 제곱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지? 원래 값보다 어떤 차이가 있지? 그렇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왼쪽은 제곱을 하면 커져. 원래 것보다. 근데 오른쪽은 제곱을 하면 원래 것보다 작아져. 지금 이 현상 이해했어? 이 현상은 어떤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밑에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밑에 어떤 차이가 있지? 한 놈은 1보다 크고 한 놈은 1보다 작은 놈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밑에 조건이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설명합니다.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설명. 그러면 1은 피하는 거니까 결국엔 두 개지. 따라서 A가 1보다 큰 경우와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인 경우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 시작이 이렇게 나눠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 어려운 문제풀이 시작은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1은 왜 피하냐 이제 이거예요. 1이 아닌 거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생긴 모양이 A의 X제곱이에요. 이렇게 지수 쪽으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X가 정의역, Y가 치역입니다. 됐죠? 근데 A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A가 1이면 이 식이 얼마예요? 1이죠? 이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 이건 상수함수로 취급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함수로 제한을 하려면 밑은 1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밑은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수일 수 없는 이유도 설명을 이미 했어.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지수 법칙을 활용하기 때문에 밑이 음수인 건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거 중요하다. 케이스 나눠지는 거. 문제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주기도 하지만 나눠지지 않았을 때는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밑이 위에 1보다 클까? 밑이 0과 1 사이일까? 이거 먼저 따지셔야 돼요. 알겠죠? 상황이 아예 다르거든요.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좀 따져보자. 이거 지수함수야. 밑이 얼마지? 2분의 1. 이거 지수함수.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지수함수야. 이렇게 둘 다 지수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가 다르냐? 얘랑 얘가 이제 밑이 좀 달라요. 밑이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예요. 역수 관계.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될까? 이렇게 써도 될까? 괜찮죠?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은 진짜 박살나. 알겠지? 집중해. 이렇게 써도 되지? 자, 관계를 물어볼게.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기본 깔고 갔잖아요. 무슨 관계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돼 있겠네? 무슨 관계지? y축? 오케이. 알겠지? 저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랑 얘는 y축 대칭 관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자, 그릴 때는 별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x에 뭔가를 넣어요. a는 양수입니다. 양수를 뭔가 거듭 제곱을 해요. y가 치역이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림상 기본 함수는 얘보다 아래쪽에 그려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일단 기본 함수 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양수 쪽으로만 나옵니다. y 값이. 그럼 첫 번째 x가 1일 때는 얼마예요? 2. 여길 지나겠네요. 니네 다음 함수도 처음에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요? 1차 함수 이렇게 찍어봤던 거 기억나? 그때는 심지어 수의 확장이 실수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수에서 제한됐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점점 촘촘하게 찍어보면 나중에 뭐가 된다, 선된다 이렇게 가면 똑같이 갈 거예요. 2일 때는 얼마예요? 4. 3일 때 갑자기 이 양보다 훌쩍 뛰죠. 맞지? 점점 늘어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케이? 몰라. 어디 시키는지 몰라. 일단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x가 0일 때 여기다 0 대입해봐. 얼마야? 값이 1.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좀 포인트가 되는 첫 번째 포인트 자리입니다. 됐죠? 2차 함수로 치면 꼭지점 같은 게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포인트가 되는 점.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약간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느낌.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음수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음수 쪽으로.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찍히는 거예요. 여기. 요 정도.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지. 요 정도. 3 넣으면 어떻게 돼? 마3 넣으면? 8분의 1. 또 요 정도. 그럼 양상이 약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인 거 이해됐어?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질문이 있어. 저기 끝에. 여기 보여? 저기 끝에. 어딘지는 몰라. 마이너스 1억일까? 몰라. 저 끝에를 보는 거야.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그래프는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감소하다가 어디까지 감소할까? 그걸 모른다는 게 핵심이에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내려가다가 X축과 만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지. 이 현상이 굉장히 중요해. 점점 내려가다가 X축과 만나지는 않을 거야. 다른 말로는 이 값이 X값이 계속 작아지더라도 음수 쪽으로 계속 내려가더라도 이 Y값이 0이 될 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지금 X축과는 안 만나는 거 맞죠? 근데 X축과는 안 만나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점점 X축과 근접하는 거 맞죠? 맞아요. X축에 더 달라붙는 거 맞지? 붙어 안 붙어? 절대로 안 붙어. 붙지는 않지만 무한히 가까워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지금? 점근선입니다. 개념이야. 점근선입니다. 이런 선을 보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뭐가 점근선이에요? 달라붙는 선이 점근선이야. 알겠지? 그래프가 달라붙는 선 자체 이름이 점근선입니다. 개념이에요. 나중에 미적분에 또 나옵니다. 알겠죠? 점근선. 됐지?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선생님, 1차 함수는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이 정도 핵심 없이 수학을 어떻게 풀어? 1차 함수 중요한 거 2개 말해봐. 뭐랑 뭐? 기울기. 또 y절. 자, 두 번째 2차 함수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해봐. 한 개만 골라보라는 거예요. 축. 끝. 됐지? 됐어요? 문제풀이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수함수. 중요한 거 한 개만 말해봐. 점근선밖에 없어. 알겠지? 지수함수는 점근선 말고 하나도 안 줍니다. 나머지 것들. 됐지? 됐어? 왜? 점근선이 그래프의 기준이니까. 얘가 Y축 방향으로 두 칸 올라가면 모두 두 칸 올라가요. 점근선도 두 칸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의 기준은 지수함수는 점근선이에요. 알겠지?
됐나? 요 현상을 잘 기억해야 돼. 오케이? 요 점근선의 특징을 보통 문제 냅니다. 어려운 문제 낼 때요. 그래프 어때? 좀 별로지? 좀 별로지? 하나만 더 해볼까? 봐봐, 내가 여기서 밑을 3으로 늘려. 이거는 이제 계속 느낌을 가져가자는 거야. 밑이 3으로 증가했거든? 오케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프가? 더 가파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틀렸습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야. 여길 기준으로 오른쪽은 더 가파라지는 게 맞아. 왼쪽은 더 완만해집니다. 볼까요? x에다 1 넣었을 때 얼마야? 3이지. 얘보다 위에 찍히겠지. 2 넣었을 때는 여기 8이 여기 4거든요. 9 찍히겠지. 이미 끝났지.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럼 오른쪽에서는 지금 현재 노란색이 2의 x제곱, 빨간색이 3의 x제곱이요. 여기까지 현상 이해되시죠? 돼요? 근데 이제 왼쪽은, 여기 왼쪽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질문.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그럼 원래 찍혀있던 여기가 2분의 1이야. 얘보다 3분의 1이 더 작다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는 반대로 이 노란 선 아래쪽에 빨간 게 찍힐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는 어떻게 가냐? 이 노란색 선보다 아래쪽으로. 그럼 교차되는 지점이 여기는 항상 0일 때 1이겠지? 여기서 바뀝니다. 여기서 바뀌어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놈이 이렇게 가잖아. 그 밑이 더 작아지면 양수 쪽으로 1보다 큰 상황에서 밑이 더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교차되는 지점이 어디야? 이게 0,1 여기. 이해됐지? 대소관계 따져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알겠지? 그래프. 나중에 책 읽고 뭔 소리야. 자 됐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현상 이해.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면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기준은 얘야. 알겠지? 저는 문제 풀 때 이 기준밖에 안 따라요. 알겠지? 뭔가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계산을 해. 듣고 있니? 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계산할 때 저는 절대로 리치를 1보다 작게 계산 안 합니다. 왠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프의 현상을 조금 이해하시고 밑이 점점 1보다 클 때 밑이 점점 증가하면 이게 뭔가 오른쪽에서 가파라지고 여기서 더 높겠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제 쉽지? 이 그래프는 주황 색깔 그래프에 대해서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y축이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반대로 이런 느낌. 괜찮을까? y축 대칭돼서 그려지겠지. 됐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의 2의 x제곱은 뭘까요? 얘는 얘랑 얘 차이는 뭐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거죠? 이거는 x축 대칭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원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내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여기 0, 마이너스를 지나게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런 느낌. 지금 뭐 하는지 이해됐지? 지금 대칭이동 설명하는 거. 됐지?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의 뭐 이제 원점 대칭이죠. 이거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원점 대칭하게 되는 거. 갔다 와. 뭔데? 뭔데? 양수해야 되는 거. 마이너스가 A가 양수. 지수법칙 쓰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무슨 수야? 수 범위 말해봐.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이게 무슨 축이죠? x축이죠. x축이라고 하기 전에 졸지 마. x축이라고 하기 전에 수직선이죠. 수직선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실수직선. 그러면 x는 실수겠네. 그럼 지수가 실수면 밑이 양수일 수밖에 없죠.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면 기초로 가. 지수의 확장을 배울 때 지수는 확장되지만 밑은 계속 제한이 걸렸어. 지수가 유리수일 때 밑은 어떻게 제한이 걸리죠? 밑은 0보다 커야 된다. 이해했어? 이게 원칙이야. 이게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실수일 때도 밑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죠? 주의 그때 필기했었지. 기억날 건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바깥쪽에 2분의 1 제곱 있는 거 뭔지 알지? 이거 왜 안 됐지? 이게 음수여서 여기서 지수 법칙 쓰면 안 됩니다. 결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밑을 양수로 지금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대칭 이동까지 다 설명한 것 같아. 뭐 그래프 이제 이런 것들 다 보시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지금 설명한 게 3-3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넘어가요. 뭐 이제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함수를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 뭐 대소관계 이런 거 따질 수 있겠지. 같은 x에 대해서 같은 x 값에 대해서 뭐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따질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 따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소관계 이런 것도 다 따질 수 있는 상황. 뭐부터 보지? 뭐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41페이지 와봐. 저랑 같이 골라요. 243번인데 지수 함수인 것만 골라보세요. 기억 지수 함수야? 아니죠.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니은 지수 함수. 디귿 지수 함수. 선생님 니을 뭐죠? 니을 뭐죠? 아무것도 아니지. 리을을 다항함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왜죠? 다항함수가 갖는 고유 성질이 뭐기 때문에 차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루트 2차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인 것만 고르면 니디.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244 F0 얼마? 1 정점입니다. 여기 부르는 말이 정점이에요. 요점 정점 되겠지? 정점. 자, F2 값 얼마? 4.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 맞지? 지금 X 값 넣어서 Y 값 확인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 너무 쉽죠? 이거 246번 어떻게 쓸래? 이거지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쓸래? 2루트 2예요. 돼? 이렇게 쓰면 돼.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그지? 밑에 것도 다 해보시고. 자, 저랑은 3-2로 가겠습니다. 25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51. 옳은 설명 골라봐. 이거는 기억이 조금 특이하네. 기억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거 뭘까요?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기억이 뭘 말하는 걸까? 아는 사람 얘기해봐. 기억 문장 쭉 있을 때 여기 땡땡하고 여기 필기할 거야. 기억에서 말하는 게 뭘까?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공투에서 배웠는데. 오, 훌륭합니다. 1대1 함수. 그럼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1대1 함수는 판정을 어떻게 해요? 그래프에서 판정하는 방법 알고 있나? 그거 말고는? 보통 가로선 판별합니다. 가로선.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닌 이유는 뭐지? 가로선 찌익 그었는데 교점 몇 개 생깁니까? 2개 생깁니다. 그럼 교점이 무조건 몇 개씩 생겨야 돼? 하나씩 생겨야 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자, 질문은 이거야. 지수함수는 그래서 1대1 함수가 돼야 하는데 돼. 어디다가 선을 긋더라도 교점은 한 개씩밖에 안 생깁니다. 1대1 함수가 맞아요.
기억찬. 자, 니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니은을 답을 고르면 다시 보지 맙시다 우리. 니은 틀렸죠? x는 0은 뭐야? y축이잖아. y축. 점근선이 y축이면 많이 안 되죠. 그죠?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 디귿은 무슨 뜻일까요?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진다. 무슨 함수지 이거? 무슨 함수지? 얘들아 공통수학 2 특강 들어.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재수합니까? 신청 안 한 사람은 진짜 걱정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x값을 더 큰 놈을 대입을 했는데 함수값이 더 작아졌죠. 근데 이게 모든 x 값들, 모든 정역의 값들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잖아. 무슨 뜻이에요? 함수. 그럼 질문이 이거겠지?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는 감소함수가 되니? 참이하고 되죠. 참입니다.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죠? x축이 점근선이고, 기본 그래프 얘기하는 거예요. x축이 기본적으로 점근선이었고, y축에 대해서 밑이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건 감소함수가 맞죠? 감소함수. x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자, 리을.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대놓고 틀렸죠? 정의역은 뭐예요? x값들이 살고 있는 동네잖아. 실수 전체라고 봐야지. 그지? 그럼 질문, 치역은 뭐다? 0보다 크다가 치역이야. 그지? 자, 그래서 미음은 참이고요. 자, 기김이 이렇게가 맞겠네. 할만해? 별로 사실 안 어려워. 이거 진짜 알겠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래프만 잘 이해해 주세요. 기본 그래프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쉬운 게 뭐냐면 봐봐. 이게 기본 그래프를 이해하면 끝이야. 왜냐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너가 이런 함수를 만났잖아. 이거 뭘 것 같아? x축, x 대신에 x-1 들어간 거지.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땡긴 거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올린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 힘들까? 봐봐. 정점이 원래 여기였어. 정점의 평행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축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당겨졌고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라간 거구나.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고, 점근선은 어느 쪽 방향의 평행이동만 영향을 받아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점근선의 이동이 영향을 받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한 칸이니까 점근선도 한 칸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점근선은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무조건 지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밑에 범위를 봐. 1보다 크니 0과 1 사이니? 1보다 크죠? 1보다 크면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치? 할만하겠지? 왜? 왜 손 들었어? 뭐야 쟤? 이해했어요 지금? 이해했어요? 엄청 쉬운 거라니까, 그지? 오늘 주간 테스트 봤는데 점수 안 나온 사람들은 금요일날 4시에 나오십시오. 선생님, 저 다음 주 수요일에 뭐가요? 여행? 예. 알았어. 다음 주 수요일날 여행 갈 때 나한테 얘기해. 알겠죠? 예? 여행 갈 때 나한테 얘기하라고. 저 여행 갑니다. 예. 나한테 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 예. 진짜 힘들다. 자, 일단 끝이거든요. 여기까지. 이 시간 오릭한 건 미치겠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대칭이동 이해하시면 되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수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봐라 이제 이 문제가 있거든요. 41페이지 지금 보면 보여요? 지금 문제? 거기서 이제 254번 이런 거. 뭐 뻔한 문제긴 한데 여기가 뭐지? 그러면 너는 뭘 그려야 되냐면 이걸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 왼쪽은 x값을 넣는 거지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그러니까 x값에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아 왼쪽 값은 여기 지키겠다 이렇게 이해. 그다음 오른쪽은 x값에 2를 넣은 거지. 그래서 아 2를 넣으면 아 요게 x값에 2를 넣은 거겠다. 그럼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자는 건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3이고 이거 9분의 1인데 맞아? 맞죠? 아무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대소관계도 일단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한번 채워볼게요. 거기 261번에 자 주어진 함수 쳐다보시고 자 2의 x-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의역부터 먼저 한번 봅니다. 정의역. 너네 참고로 정의역과 치역은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정치가 아니라 정의역, 치역, 치약 아니다. 누가 지난번 시험에 치약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양치에 그 얘네 집합이야. 알겠지? 둘 다 집합이니까 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은 x값들, x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갑니다. 보통. 치역은 y값들, y바 이렇게 갑니다. 정의역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밑이 1보다 크네 이런 개형이겠네. 맞죠? 이렇게 바로 모양을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평행이동 됐는지 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점이 여기였잖아요. 정점이 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갔고요. 아래쪽 y축 방향 기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내려간 거니까 여기서 이제 2분의 1만큼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정점이 이렇게 바뀌고요. 점근선 같은 경우도 점근선은 얘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원래 x축이 점근선이었던 게 반 칸 내려가서 점근선이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정점.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좀 선생님 y절편을 좀 정확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y절편을 정확하게 보려면 x에다 뭘 넣고 확인해야 돼? 0 넣고 확인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 0을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앞에 거 2분의 1 뒤에 거 2분의 1이니까 0이지. 얘는 어디를 지날까? 얘는 원점을 무조건 지나요. 0,1.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 지수함수 그릴 때 방금 저처럼 그리시면 좀 잘 그려지거든? 봉진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험 시간에 그렇게 해도 돼요? 미안 속으로 해야지. 똥 싸는 것 같아요. 똥이나 먹어라. 자, 정의역 볼게. 정의역은 실수 전체. x는 실수. 이렇게만 쓰면 되나? 이렇게만 써? 알겠지? x는 실수. 치역. 이거 어때? 치역은 얘 위죠. 얘는 지금 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치역 적으실 때 여기 y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점근선이야. 될 수 없어. 크다. 등호는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넣으시면 치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작성하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이 들어간다.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오늘 설명할 거예요. 더 설명 안 하고 여기까지. 뒤에 문제 유형 잠깐 봅시다.
지조함수의 함수가 다 계산하는 문제들이고요. 저 지조함수 성질로 가볼게요. 289번입니다. 대표 문제.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고. A 값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쓰셔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가 본 함수의 전체는 이거구나. 이렇게 찾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기억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고 절대 안 됩니다. 밑이 지금 3이잖아요. 3분의 1이잖아요. 16은 2의 거듭제곱이죠. 될 리가 없죠. 자, 그래프는 점을 지난다. 점 대입하는 거죠?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점 대입. 참인 것 같아요. 자, 디귿. 점근선은 x축이다. 정답. 니은하고 디귿이 참이네. 자, 리을.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밑에 범위가 0보다 크고 1 사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감소함수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리을은 거지. 3번. 느낌이 좀 괜찮으셔야 되는데 이 정도면 조금 할만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할만하다. 3번. 3번 같은 거 이거 여기 써있지 봐봐. 집중 공략. 기본적으로 이제 3번 같은 게 이제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거. 자, 다음에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다음 함수랑 겹쳐졌다. 알아보도록 하시고 이거를 조금 정리해보면 되지 않을까? 봐봐. 이게 함수식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거라서 어디를 조금 손을 봐야 되냐면 지금 주인공이 얘랑 얘거든? 여기가 EX 맞니?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켰더니 위쪽처럼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실 때 얘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자체를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 밑에 쪽을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6의 x제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해도 좋지만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지. 여기서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앞에가 4의 제곱이니까요. 4의 제곱 곱하기 4의 2x제곱 더하기 16이라서 한 칸 더 정리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앞에가 2로 묶여요. 2의 x 마이너스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묶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6이다. 그렇게 해놓고 얘를 어떻게 이동시켰을까를 바로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x 대신에 뭘 넣었지?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갖다가 넣은 것 같죠? x자리. 그 다음에 y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y 대신에 y-16을 넣은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y축 방향으로는 16칸 이렇게 올린 거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축 방향으로는 몇 칸이라고 봐야지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 3칸이라고 봐야지 맞는 거겠지.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칸,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6칸. 두 개 더하는 거죠. 15. 15가 정답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것은 자, 유형 4번.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여전히 그래프를 보고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좌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좌표가 여기 2일 때 B고요. 여기 6일 때 여기가 C예요. 그리고 여기 1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Y의 B-C Y가 아니지? F 함수값 찾는 건데요. B-C의 2분이요. 이건 얼마야? 물어봅니다. 뭐 써야지 뭐. 조건 2개잖아. 교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조건 2개 준 거죠. 대입하시면 A의 B제곱은 2다. 첫 번째 거 썼고요. A의 C제곱은 6이다. 두 번째 거 쓴 거죠. 그럼 네가 찾아야 되는 식은 뭐냐면 X에다가 얘를 넣은 거기 때문에 A의 2분의 B-C를 찾자. 조금만 이제 더 건드리면 A의 2분의 B 나누기 A의 2분의 C 이렇게 볼 수 있죠. 2개 빼는 거니까요. 근데 얘는 A의 B제곱 2분의 1제곱 A의 C제곱의 2분의 1제곱 보이죠? 여기 대입할 거예요. 여기. 얘가 지금 2고 얘가 지금 6이니까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약간 이런 뜻이네. 따라서 얘는 지금 2니까 2의 2분의 1은 루트 2 나누기니까 얘는 루트 6 이므로 루트 6분의 루트 2를 갖다 계산하시는 거고요. 자, 루트 3분의 1이어서 정답은 3분의 루트 3 2번. 뭐 하는지 알겠죠? 그냥 이제 함수를 해석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식들이 다 앞에서 연습했던 이제 그런 유형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4번까지 보고 풀 시간 조금 드릴게요. 자, 대소관계 한번 따져볼래? 자, A랑 B랑 C 있어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거듭제곱 형태를 보는 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까지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유리수 지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B 같은 경우는 0.5를 2분의 1 정도로 해석을 하셔서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석하시면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를 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는 2의 3분의 1제곱으로 떨어져요. 자, C. 자, 4가 2의 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2겠네.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되거든. 너무 쉽네. 그래서 뭐 함수로 따지겠다고 하면 밑이 2짜리 함수를 떠올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보시고 2의 x제곱 정의역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2, 2분의 3 이렇게 따지셔도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증가함수이니까 x값이 큰 놈이 함수값이 무조건 더 커. 그러니까 x값 순서대로 일단 대소관계를 결정하면 되겠지. 따라서 x가 제일 큰 놈이 얘니까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3분의 2가 더 크니까 C가 그 다음으로 크고 B가 제일 작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자, 끝입니다.